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녹화를 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처음 우울증을 겪고 집에 있을 때 너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복을 집에서 입기 시작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전에 살던 집은 이삿짐을 풀르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지고 매일 추리닝만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 낮에 그냥 외출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멀쩡하답니다. 제가 좀 전에 댓글을 봤는데 선희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희님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제가 우울증이 심각해질 때 아이들이 참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아마 선희님은 자녀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가족분들이 이해를 많이 못 해주신다면 이해를 해주시더라도 돌봐야 할 책임감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울증을 처음 앓고 난 다음에 이런 실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거든요. 어떤 약속이든 뭐 금전 약속이든 뭐 어떤 시간 약속이든 이런 거를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그렇게 용납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 생각에 선희님은 직장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약속이 있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의 약속도 있고 그리고 또 남편분이 계시다면 남편분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돌봐야 할 그런 의무도 있고 하니까 더 회복되기가 힘드셔서 지금까지 10년째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선희씨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또 하나 우울증이 낫지 않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돼서 선생님과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자녀를 두셨다고 하니까 저와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런 우울증은 사실 혼자도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혼자서 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어떤 모든 생활의 생활이 편리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꾸준한 도움은 필요한데 이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이게 막 감정에 안 좋게 부딪힌다기보다도 그냥 사람들을 서로 만나는 자체가 부딪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는 서로를 배려하는 데에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와 매너를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특히 사회생활이 더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허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라도 하기가 겁나요, 사실. 왜냐면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를 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우울한 건 그렇게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허리가 회복되면 뭔가 의욕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제가 생활고를 겪고 있고 어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지 뭐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겠지만 저 혼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저의 깊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또 겪고 이게 선희님도 지금 보면 우울암일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암세포가 전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든 신체적 기능을 마비시킨다고나 할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고 또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더군다나 우울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면 보통 사람의 2~3배 이상은 더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모르겠고 근무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지 않고 싶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생겨날 그런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저는 사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쉽게 사회생활을 털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임져야 할 분들이 계시면 쉽게 털어내지 못하는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울증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울증의 원인은 모든 생활에서 비롯된 건데 그 모든 생활은 항상 겪고 있는 자기 주변의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면밥솥이 끓고 있어서 불을 잠깐만 끄고 올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지금 자꾸 지자체 일자리 센터 분이 자꾸 연락이 와요. 목요일에는 뭐 채용 박람회가 있다고 조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전 사실 지금 누구랑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저 혼자 먹고 자고 아이들 돌보고 이러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벅차요. 어느 날은 너무 벅차서 쓰지도 않고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이제는 옷을 꺼내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멀쩡하게 집에서라도 있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더 늘어나니까 좀 시간이 그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약을 먹고 있으면서 어떤 사회에 흡수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10년째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선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1988님도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다고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어떤 생각을 들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고 있는 우울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러 사람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저 또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극복을 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의견 기다리겠습니다.